자, 이번에는 후천적 면역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선천적인 면역은 타고나는 거라 그랬죠. 인종이나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개인적인 체질, 타고나는 거, 그런 유전적인 거 이런 거는 선천적인 면역이라고 한다면 후천적인 면역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는 게 시험에 더 언급이 되겠죠. 그럼 후천적인 면역 여러분 우리 많이 했지만 한 번 더 마무리 정리하는 느낌으로 하세요. 자,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다? 능동면역, 능동면역.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어요? 능동면역. 그 다음에 하나가 수동면역이라는 게 있죠. 수동면역 또는 다른 말로 피동면역 같은 말입니다. 그럼 능동면역은 제가 뭘 넣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안에다가 외부 침입자, 뭔가가 침입자를 집어넣는 거를 능동이라 그랬죠. 쉽게 말해서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를 집어 넣어주는 거야. 그럼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를 조금 어렵게 말해서 뭐라고 했다? 항원을 주입한다 그랬어요. 항원을 넣어서 이겨내게 만드는 게 능동면역인 거죠. 그럼 능동면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절로 된 거는 자연능동, 그 다음에 일부러 넣어준 거는 인공능동인 거죠. 여러분 메모하세요. 넣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때 자연능동과 인공능동은 자연능동은 저절로 외부 침입자 균을 넣어간 거니까 질병을 어떻게 한 거다? 앓은 후에 획득했다. 앓은 후에 얻었다. 그래 말하면 자연능동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인공능동은 일부러 넣어준 거잖아요. 어떤 거죠? 일부러 균이나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게 바로 뭐밖에 없죠? 예방접종. 예방접종 하면은 무조건 뭐다? 인공능동. 그래서 인공능동 면역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공능동이. 그래서 면역을 얻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면역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면역 획득 방법이 뭐냐? 그래 말해도 인공능동인 거죠. 예방접종 도르십니다. 인공능동. 그 다음 이번에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항원을 넣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때 항원은 외부 침입자 말하는 거죠.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럼 이때 균이나 바이러스가 어떤 겁니까? 백신 넣는 거지. 우리 코로나 백신 맞는 데를 말하잖아요. 백신. 그럼 이 백신에는 살아있는 균, 생균, 꾸들꾸들 말린 균, 사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생균, 사균, 그리고 톡소이드, 독소를 약하게 만든 거, 독소를 약하게 만든 톡소이드 하는 거,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런 거 있죠. 톡소이드 이런 거를 주사한 거는 이런 게 들어간 거는 능동면역이에요. 그래서 능동면역은 항원을 넣었는데 그 항원은 생균 아니면 사균 아니면 톡소이드 이런 거를 넣어서 생기는 면역 말한다는 거. 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이겨내게 만드는 이 균은요. 일부러 넣은 거니까 무슨 목적이 더 크다? 예방 목적이 더 커요. 예방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방 목적으로 미리 넣어서 이겨내게 하겠다. 그 뜻이니까. 되셨습니까? 자, 반면에 여러분 피동면역 또는 같은 말로 수동면역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죠. 그럼 그 두 가지가 자연적으로 얻은 거 자연수동, 그 다음에 일부러 넣은 거 인공수동 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뭐를 넣은 겁니까? 이때는 균이나 이물질을 넣은 게 아니고 이겨내는 힘을 집어넣은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항원이 아닌 항체를 주사한 거죠. 항체는 이겨내는 힘, 치료제야. 그거를 넣은 게 피동면역, 수동면역이죠. 그러면 자연 수동면역이라는 건 뭔데요?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 저절로 치료제가 들어간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저절로 이겨내는 힘이 들어가는 겁니까? 엄마의 모체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모체 어떤 걸로? 태반. 그 다음에 엄마의 모유 두 가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은 별명이 뭐냐면요. 태반 면역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태반 나오면 무조건 무슨 면역이다? 자연 수동. 엄마 젖을 통해서 면역체를 받는다. 자연 수동. 태반 자연 수동. 되셨습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공수동 면역은
어떤 겁니까? 얘는요, 일부러 뭐를 넣었다? 치료제를 넣은 거야. 일부러 치료제를 넣은 거죠. 그럼 일부러 넣었다는 말은 치료제를 넣은 거는 예방 목적이 아니라 빨리 낫게 하려고 치료하는 목적이 큰 거죠.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게 인공수동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녹슨못에 찔렸어. 그럼 내가 파상풍 걱정되죠. 파상풍균 들어갔을까봐 걱정되죠. 그럼 병원 갔을 때 여러분 파상풍 주사 한 대 맞읍시다 하는 게 무슨 면역이라고요? 치료제를 넣은 거죠. 내가 이미 찔렸으니까.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게 인공수동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때 치료제를 넣는다. 그래서 제가 항체를 넣는다 라고 했는데 항체를 넣는다면 어떤 거를 집어넣은 겁니까? 하면은 혈청, 그 다음에 감마글로불린 이런 거 다 치료제야. 그 다음에 항독소 이 말은 항생제 세균 죽이는 거죠. 항독소 독소 죽이는 거죠. 치료제인 거죠. 결론 치료제 뭐를 넣는 거다? 혈청, 감마글로불린, 항독소 이런 거를 넣는 거는 수동면역. 아까 항원 넣는 거는 백신, 생균, 사균, 톡소이드 하면은 항원 넣는 능동면역. 되셨습니까? 구별을 하실 것. 특히 이 인공수동면역은 이런 치료제를 집어넣어서 일부러 이겨내는 거니까 치료 목적이 크고요. 그리고 이때 치료제가 들어가면 효과는 빨리 나타나. 반면에 여러분 아까 예방접종하는 인공능동은요. 균을 넣어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 뭐가 생길 때까지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런데 치료제는 직방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단점은 뭔 줄 알아요? 효과가 나타나는 건 빠른데 이겨내는 힘은 좀 약해. 싸우는 힘은. 그리고 약발의 지속시간이 짧아. 반면에 인공능동은 어땠어요? 즉시 효력은 나타나지 않아. 효력은 좀 늦게 나타나. 그런데 나타나기만 하면 항체가 생기기만 하면 인공능동은 저항력이 세. 그리고 지속시간도 길어요. 두 가지 구별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면역의 네 가지 종류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구별을 하는 문제. 아시겠죠? 이거는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계속 말하는 것도 전혀 뭐 그게 안 될 만큼 중요한 거가 됩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만약에 환자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예를 보시면 감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했대요. 자, 이 말은 감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했대요. 그 말은 이미 생긴 거지. 발생 전이 아니라 발생을 한 거죠. 그럼 발생했을 때는 예방접종은 조금 늦었잖아. 발생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때 발생했을 때는 바로 어떤 게 낫다? 치료제를 빨리 넣어주는 게 낫겠죠? 너도 나도 막 지금 걸리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 이 면역은 어떤 면역이 좋겠다? 인공 수동 면역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마킹하세요. 인공 수동 면역이 좋겠습니다. 인공수동. 그럼 문제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면역일까요? 발생 전에는 예방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공 능동 면역이 될 거고 감염병이 발생하였다 하면은 이미 생겼잖아. 더 퍼져나가는 거 막아야 되니까 치료제 들어가는 거죠. 인공 수동 면역이에요. 두 가지 구별하실 것.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화기계입니다. 소화기계. 자, 소화기계 구조 여러분 싸그리 기억하세요. 소화기계 구조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구강, 그 다음에 인두, 식도, 위, 십이지장, 공장, 회장, 맹장, 그리고 결장, 직장, 마지막에 항문을 통해서 나오겠죠.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아까 했죠. 인두. 자, 인두는 소화기이면서 음식물, 호흡기계라는 거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 지나가는 길의 역할을 하는 건 뭐죠? 식도. 식도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 그죠? 식도. 그죠? 식도. 그 다음에 음식물이 저장되는 곳 하면 어디야? 위. 저장되는 곳 하면은 위. 그죠? 그 다음에 12지장, 공장, 회장 이 세 개를 뭐라고 합니까? 소장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마킹 하셔야 되겠죠. 그 밑에 보시면 소장에는 뭐가 들어간다? 12지장, 공장,
회장 3개가 들어가겠죠. 12지장, 공장, 회장. 그 다음에 대장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맹장, 결장, 직장 적어두셔야 되겠죠. 맹장, 결장, 직장 이 3군데를 합쳐서 대장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대장에서 변이, 맹장, 결장, 직장으로 가서 변이 모이는 창구가 어디예요? 직장. 그럼 직장에 변이 차면 변이 말이 없다 느끼는 거죠. 그거를 변이라고 했죠. 변이. 그래서 변이를 일으키는 부위가 어디냐 하면은 어디다? 직장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건 기본이야 여러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아까 12지장, 공장, 회장, 소장 그리고 맹장, 결장, 직장, 대장이라고 했는데 대장과 소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밑에 참고로 적어놨어요. 참고로 적어놓은 거예요. 참고. 자 그러면 소장에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육모라는 게 있지. 그래서 소장에 있는 게 육모가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어떻게 합니까? 흡수하는 거지. 영양분을 흡수하겠죠. 소장 적어두셔야 됩니다. 소장. 소장에는 육모가 있어. 그래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어. 그리고 소장은 주름이 가로무늬 주름으로 되어 있어요. 횡주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장은 길이가 6m에 가깝게 길어요.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 전부 다 꺼내면 길이가 그만큼 길다고. 그래서 소장은 길이가 길어요. 반면에요. 대장 있죠. 자, 대장 앞에 적으셔야 되겠죠. 대장에는 띠가 있어. 결장에 띠가 이렇게 바깥면에 띠가 둘러져 있어. 그걸 그냥 뭐라고 한다? 결장띠라고 합니다. 외우지 마요. 결장띠 나왔는데 결장 나왔는데 소장이라고 안 하겠지. 대장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장에는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요. 대장의 바깥에 이렇게 잎사귀처럼 뭔가 너덜너덜 붙어 있어. 근데 이 붙어 있는 이 실체가 뭐냐면요. 기름 덩어리야. 지방이야. 지방이 대장 점막에 잎사귀처럼 너덜너덜 덕지덕지 붙어 있어. 이거를 뭐라고 한다? 복막수라고 합니다. 이 복막수가 붙어 있다면 대장에 붙어 있어. 지방 덩어리가. 대장. 그리고 대장은 안에 덩이 지나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굵기가 어떨까요? 굵지. 그래서 직경이 굵다. 이 말은 굵기가 굵다는 거예요. 길이가 긴 거는 소장, 굵기가 굵은 거는 대장입니다.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화기 운동이라고 적어놨죠. 자, 소화기 운동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밑에 거는 있고 위에 거 하나 안 적어놨을 거예요. 자,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운동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을 뭐라고 한다? 연동 운동이라고 했죠. 또는 덩 내용물도 아래로 맹장, 결장, 직장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 장운동, 연동운동을 촉진해서 변이 잘 나오게 한다. 배변 관장 할 때도 연동운동 그 말했어. 그래서 연동운동은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를 연동운동이라 그래. 연동운동 적어두셔야 되겠죠?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제가 적어놨어요. 자, 소장 안에 들어온 내용물을 영양분을 쫙쫙 빨아당기려면 덩어리를 좀 쪼개야 되겠지. 그래서 덩어리를 쪼개고 부시고 하는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한다? 부수는 운동은 분절운동. 그 다음에 입에선 여러분 씹는 운동이 일어나겠지. 음식물을 싹싹 씹어야 되잖아. 그런 운동을 뭐라고 할까요? 저작운동. 그 다음에 연화운동은 뭔데요? 꿀꺽 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에서도 꿀꺽, 인두에서도 꿀꺽 이루어지는 거죠. 꿀꺽 삼키는 운동은 연화운동이라고 하죠. 그럼 삼키는 운동이 힘든 거는 뭐라고 말해? 연화곤란이란 말을 쓰잖아요. 되셨습니까? 4가지 소화기 운동의 이름 하나 참고로 알아주시고 이때 음식물을 아래로 내리는 건 뭐라고 한다?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소화기에서 위를 하나 그려놨죠. 자 위를 보시면 위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J자 모양이다. 맞죠? 약간 J자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어. 왼쪽 윗부분에 있어. 좌상복부에 위치하겠습니다. 왼쪽 윗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할 때 아랫배를 만지면서 병원 가셔서 아랫배 만지면서 위가 안 좋은 것 같아 하시면 안 되겠지. 그죠? 윗배를 만지면서 말씀하셔야 되겠죠. 좌상복부. 오른쪽에 있는 거 있던데 우상복부에 있는 거 그건 뭐였죠? 간. 우상복부 하면은 간. 좌상복부 하면은 위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위는 음식물을 저장하는 곳이야. 위가 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음식물을 저장하는 거를 해요. 그런데 저장을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내가 단독으로 내가 할게 흡수하는 거. 소장 네가 하지 말고 내한테 넘어오면 내가 할게 하는 두 가지가 있었지. 그 두 가지가 어떤 거를 자기가 알아서 흡수하겠다 했습니까? 알코올. 그리고 또 하나가 당분. 이 두 가지는 바로 위로 가자마자 자기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직방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죠. 작용이 바로 나타나는 거. 그거는 알코올 당분입니다. 그 나머지는 저장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는 어디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위 윗부분에 식도, 그리고 위가 끝나는 부분 12지장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때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위 시작 부분, 그 부분 위에 입구, 그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적으셔야 되겠죠? 분문이라고 하겠죠. 분문. 그 다음 이번에는 위가 끝나는 위의 끝부분, 출구인데 위와 12지장을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적으셔야죠. 유문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위의 윗부분, 아랫부분을 분유, 아기가 먹는 분유 위에부터 분문, 유문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와 효소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 소와 효소. 자,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하나,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라고 해서 앞에 빈칸이 여백이 있죠. 거기에 뭐 적어야 돼?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단백질 분해 하면 뭐가 있어요? 펩신. 기억하셔야 되겠죠? 펩신.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만들어지고 단백질 분해에 관여한다. 위 펩신. 나머지는 여러분 참고로 하라고 제가 그냥 적어놨어요. 위에서는 염산도 나오죠. 이 염산이 위산이야. 위산 위에서 나오죠. 이 염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 음식물이 상하지 않아. 변질되지 않아. 근데 이 위산이 너무 없으면 뭘 의심할 수 있다? 위암이에요. 위산이 너무 없어도 안 돼요. 그게 없다면 위암입니다. 그래서 염산 있어요. 그리고 가스트린이라는 것도 있어요. 참고로 하시면 되고 펩신 기억할 것. 그 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거 너무 많이 했죠. 췌장에서 나오는 거 어떤 게 있어? 아트리가 있어요. 아트리가 있습니다. 아트리. 자, 아트리 하면 아가 뭐예요? 아밀라제. 그 다음에 트 뭐예요? 트립신. 리 뭐예요? 리파아제 세 가지죠.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트리 봐주십니다. 자, 탄수화물 분해하는 아밀라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췌장에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침에서도 나오죠. 침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프티알린이라는 거 있죠. 자, 얘는 어떤 소화에 관여합니까? 탄수화물. 그죠? 프티알린은 탄수화물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할 때 대표적으로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우실 때 장에서 나오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애인말락이라고 했죠. 장애인말락. 애인말락이라고 했죠. 장애인말락. 그럼 이때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뭐 있어요? 이건 뭐예요? 에렙신. 자, 에렙신. 그 다음에 인 뭐예요? 이거는 인베르타아제라고 했죠. 인베르타아제, 타아제 붙으면 다 뭐다? 아제 붙으면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대부분 모르겠다 싶으면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말타아제, 그 다음에 락타아제,
수크라아제 뭐 전부 다 뭐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말락이라고 했어요. 되셨죠? 쓰라고 안 나오니까 그냥 애인 말락. 그 다음에 5번에 타액에서 침에서 나오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말이죠. 자, 침에서 나오는 거는 타액에서 나오는 곳은 어디가 있어요? 이하선. 타액이 나오는 곳은 어디? 이 말이에요. 소화액이 나오는 곳은 이하선. 그리고 악하선, 설하선. 여기서 침이 나오겠죠. 타에게는 프티알린이 있잖아. 이 프티알린이 분비되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이때 가장 부위가 큰 건 어디예요? 이하선. 여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게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러분 문제 풀 때 많이 언급된 거 보셨죠? 담관, 담관이라는 말은 담즙이 지나가는 길이야. 그러면 담즙은 어떤 소화에 관여합니까? 지방 소화에 관여하죠. 자, 여기 여러분 하나 더 추가로 적어둔다면 5번 밑에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은 뭐가 있어요? 담즙이 있죠. 빠졌네. 담즙. 그죠?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는 어떤 소화에 관여합니까? 지방 소화에 관여를 합니다. 되셨습니까? 아셔도 여러분 적어놔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번 샥 훑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나.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이 써머리를 보실 때 그냥 막연하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뭐 이제 남은 시간인 아침에 갔는데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남았는데 간호관리 요점 정리 간호관리 보고 앉아있어. 그러면 안 돼. 빨리 훑는 게 중요한데 빨리 훑을 때 내 눈에 싹싹싹싹싹 들어와야 돼. 근데 알고 있다고 해서 안 적어버리면요. 막판에 긴장하면 갑자기 퍽 하고 뭐가 막혀버려. 막혀버렸는데 그런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눈에 자꾸 띄게 적어두는 게 나아요. 지금 이 노트의 써머리에서는. 되셨습니까?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 담즙이라는 거. 그럼 이 담즙은 지방 소화에 관여하는데 얘가 음식물 지방이 간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간에는 음식물이 안 들어오지. 그럼 담즙이 만들어져서 담즙이 지나가는 길 담관을 지나가도 간으로 음식물이 안 들어오니까 담즙이 필요하지가 않아. 간은 만들어져도. 필요 없잖아요. 자기한테 음식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자기한테 만들어진 담즙을 재능 기부하듯이 나눠주는 거지. 나 담즙 필요 없으니까 영양분 흡수하는 누구한테? 십이지장한테로 보내주는 거죠. 야, 내 담즙 줄 테니까 담즙 이쪽으로 보내줄 테니까 담관으로 보내줄 테니까 십이지장아 네가 담즙 써라 하고 보내주는 거죠. 또 췌장 있죠. 췌장에서 아까 뭐 만들어진다 그랬어? 아틀이 만들어진댔잖아요. 그럼 탄단지 소화시키는 아틀이 만들어져 봤자 췌장에서는 음식물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췌장에서는 음식물 안 들어오는데 아틀이 만든 거 필요 없잖아. 그럼 이때 췌장에서 만들어진 아틀이는 췌장액이 지나가는 길, 췌관 이쪽으로 해서 누구한테로 보내줄까요? 소장한테로 보내주겠죠. 그러면 음식물 영양분 흡수하는 소장의 첫 관문 12지장이잖아. 12지장한테로 보내주는 거지.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너 써 하고 보내주는 거죠. 그게 모두 만나서 함께 가는 곳으로 보내지는 장소가 어디다? 공동장소가 12지장인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담즙과 췌장액이 함유되는 부위가 어디냐? 이렇게 말해도 또는 담관과 췌관이 공동으로 함께 열려있는 부위가 어디냐? 열려있다는 말은 그쪽으로 함께 들어갈 거라는 거죠.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 12지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12지장입니다.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최종 산물이라고 돼 있죠. 최종 산물. 자, 탄단지 한번 볼까?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은 뭐예요? 포도당이겠죠. 다른 말로 글루코스가 되겠죠. 적어 두셔야 되겠죠. 포도당.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최종 산물은 전체적으로 마지막 쪼개진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 단백질에 쪼개진 모습은 최종 형태가 어떤 모습이다? 아미노산 적으셔야 되겠죠? 아미노산이 마지막 형태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랑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어떤 말이 있어요? 단백질의 최종 대사산물. 이 말은 뭐예요? 다 쓰고 남은 찌꺼기. 그 찌꺼기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암모니아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때 산물이란 게 마지막 형태, 최종 형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최종 형태는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의 최종 형태는 아미노산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은 마지막 형태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 지방은 지방산 그리고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다. 되셨죠?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췌장의 기능 중요하죠. 소화액 아트리 만들고 호르몬 분비하는데 인슐린, 글루카곤 만드는 거죠. 이때 인슐린은 무슨 일을 해? 혈당을 다운.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혈당을 증가시키는 일을 하겠죠. 그죠? 기억하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비뇨기 순서라고 적혀 있죠. 자, 비뇨기 순서에서 신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네프론.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세포. 신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네프론. 신경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신경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 맞죠? 같이 네프론입니다. 네프론. 자, 이때 이 네프론은 양파 한 껍질처럼 네프론들이 모여서 신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자, 신장 우리가 비뇨기라고 하면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옆에다 적어 보시겠습니까? 비뇨기 순서 옆에다가 적어 봐요. 처음에 뭐가 있어요? 신장. 그리고 또 신장, 그리고 요관, 그리고 방광, 그리고 요도, 신장, 요관, 방광, 요도. 그죠? 요게 비뇨기계다라고 하죠. 그럼 이때 신우라는 거는 신장의 오목한 부분, 그 부분을 신우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신장이 이렇게 있어. 강낭콩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 그럼 신장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소변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신장이라면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이 길은 뭐라고 할까요? 요관이라고 하겠죠. 요관.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요관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는 방광까지 소변을 운반하는 가늘고 긴 관, 세뇨관 또는 세자 빼도 돼. 요관이라고 해도 됩니다. 요관 되셨습니까? 그럼 내려왔어. 그럼 방광으로 소변이 어떻게 돼요? 모여야 되겠지. 그럼 모이는 이 장소를 뭐라고 할까요? 방광. 그럼 모이면 소변 마려워 하고 요의를 느끼겠지. 그럼 어디로 나올까요? 요도로 소변이 나오겠죠. 요도로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게 요도. 여기를 모두 뭐라고 한다? 비뇨기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순서대로 말하세요.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신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적으셔야 되겠죠? 자, 보면은 대사산물을 배설한대요. 대사산물을 배설한대. 이 말은 찌꺼기를 배설한다는 거죠. 노폐물을 배설한다. 그리고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한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제대로 고장이 나면 몸이 소변으로 안 나가서 노폐물이 안 나가서 몸이 붓는다든지 그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또 호르몬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든다. 이래 말하면 어떤 장기요? 신장이라고요. 그래서 신장 적어두셔야 되겠죠. 신장이 하는 일은 배설 일을 해요. 그리고 체액, 전해질 균형, 그리고 중요한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신장이 하는 일입니다.
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럼 아까 노폐물을 배설한다 그랬는데 어떤 걸 어떤 형태로 배설합니까? 소변이라는 이름으로 배설할게요. 그럼 이때 정상적으로 소변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적으셔야 되겠죠. 뭐가 나와요? 요소, 그리고 요산, 그리고 크레아틴, 그리고 무기염류 다 적어두세요. 정상 소변의 성분, 요소, 요산, 크레아틴, 무기염류 이런 거는 소변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보는 소변은 하루에 얼마를 봐요? 1500에서 2000cc를 보고 그걸 시간당으로 하면은 한 50cc 정도를 본다 그랬어. 자, 그런데 하루에 2500cc 이상을 본다. 여러분 적으셔야 되겠죠? 뭐라고 할까? 단요라고 하겠죠? 단요. 자, 이번에는 하루에 4,500cc를 본다. 그걸 시간당으로 했을 때 30cc를 본다 하면은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중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소변의 양이 너무 적은 거죠? 핍뇨라고 하겠습니다. 핍뇨. 그 다음에 하루 소변량이 100cc가 안 된다 하면은 안 만들어진 거랑 똑같다. 도찐 개찐이다. 똑같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무뇨라고 하겠습니다. 무뇨.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방광에는 소변이 있어요. 그 말은 만들어는 졌다는 거지. 만들어는 졌는데 배설이 안 되는 거예요. 배설이 안 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막혀서 안 나온다. 그래서 폐뇨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안에서 소변이 정체되겠지. 그죠? 그럼 정체되면 안에 고여 있으니까 감염이 의심될 수도 있겠죠. 감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변을 본 다음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을 뭐라고 합니까? 잔뇨라고 해. 그때 내가 소변 지금 보고 왔을 때 조금은 남아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보통 50cc 이하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잔뇨량이 60cc 이상이야. 그러면 이때는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럼 많이 남아있으니까 감염이 의심되는 거죠. 그래서 잔뇨량이 60cc 이상이다. 그러면 요정체 그리고 감염 이거 의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용어 정의 간단하지만 많이 했지만 적어두시고 한 번 더 점검하세요.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피부의 구조예요. 피부의 구조. 자, 피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죠. 어떻게 뭐로 이루어져 있다 적으셔야 되겠죠. 가장 바깥층 표피, 그리고 두 번째 진피, 그리고 세 번째 피하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앞에 적어 두셔야 됩니다. 표피, 진피, 피하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때 표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질이 있지. 그래서 노인들은 각질이 많아요? 감소돼 있어요? 증가. 노인은 각질이 증가되어 있다. 이런 말 하죠. 건조하니까. 그래서 각질이 있는 거는 표피에 있어. 표피에. 그리고 또 이 표피에는 혈관이나 신경 이런 거 없어요. 각질이 있어요. 각질이.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진피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진피에는 뭐가 있냐면요. 유두층이 있어요. 유두층. 이 유두층이 여러분 진피가 표피 바깥에 바깥 표피의 안쪽에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여기가 진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진피에는요, 피부를 탱탱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 부분이 진피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되게 피부가 탱탱하고 탄력 있어서 제가 너무 부러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는 진피야, 진피. 그래서 이 탄력 있고 탱탱하게 만드는 거는 유두층이 합니다. 그게 진피에 있어. 표피 이런 데 없어. 유두층. 그리고 또 이 진피는요, 신경이 있어. 그래서 아픈 것도 있죠. 찔렸을 때 되게 아프게 느끼는 것도 진피층이 아프게 느껴요. 그리고 또 진피층에는 혈관이 있어. 그리고 이 진피에는 뭐가 있다? 기름이 나오죠.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뭐라고요? 피지라고 하죠. 이 피지가 나오는 기름이 나오는 곳이 진피에 있어.
그리고 또 여기에서 땀이 많이 나는 거죠. 땀이 나오는 것도 진피에 있어. 결론, 진피에는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유두층, 그리고 신경, 혈관, 피지, 땀 이런 게 나오는 곳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 진피에 있어요. 그러면 표피, 진피 그 앞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앞부분은 피하라고 하죠. 그래서 피부의 가장 안쪽인데 이 피하에서는 뭐가 나온다? 나오는 게 없고요. 뭐가 있다? 피하 지방이라는 말 하죠. 그래서 지방 조직이 피하에 붙어 있겠죠. 피하 지방이. 되셨습니까? 자, 세 가지. 결론, 피부의 구조는 표피, 바깥에서 안쪽으로 말하면 표피, 진피, 피하. 이 중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있고 신경혈관, 피지, 땀, 유두 이런 거 다 있는 게 어디다? 진피다 하는 거 알아두실 것. 자, 그러면 이때 신체를 보호하고요. 보호한다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감각 느껴요. 자, 그러면서 비타민 D를 만들어요. 비타민 D, 햇빛을 통해서. 그리고 땀이 나서 체온 조절을 해요. 그리고 배설해요. 그리고 또 땀 분비도 하고 기름도 나와요. 분비작용. 이게 전부 다 무엇의 기능이다? 적으셔야 되겠죠? 피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하는 일 하는 게 신체를 보호하고 감각을 느끼고 그리고 비타민 D를 만들고 그리고 땀이 나서 체온 조절하고 배설작용, 노폐물 같은 것도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방에서 노폐물을 배설하려고 땀내는 건 뭐라 그래? 한증요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폐물 배설하죠. 그리고 또 분비, 피지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분비 기능도 하죠. 이런 게 피부의 역할입니다. 되시겠습니까? 한번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신경계라는 부분이 있죠. 자, 신경계는 크게 나눠 볼게요. 신경계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다?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추신경, 그리고 중추신경은 본부야. 그럼 본부의 명령을 따르는 곳은 어디라고 한다? 말초신경이에요. 말초신경은 본부의 명령만을 따라서 행동해야 돼. 그런데 자율신경은 명령 안 따르고 프리랜서 역할을 하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게 자율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신경에는 본부 중추신경, 본부의 명령을 따르는 말초신경, 그리고 자율신경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때 신경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를 조금 전에 뉴런이라고 했고 이때 중추신경이라고 했는데 중추신경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적어 두셔야 되겠죠? 뇌와 그리고 척수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소중한 중추신경, 뇌와 척수를 보호해야 되니까 흐르는 물이 뭐예요? 뇌척수액이 되는 거죠. 뇌척수액. 그럼 이 뇌척수액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뇌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겠죠? 뇌척수액이 흐르는 부위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지주막 하강 적으셔야 되겠죠? 흐르는 부위는 지주막 하강. 그리고 밑에는 참고로 양도 많지 않아요. 색깔도 없고요. 그럼 척수액을 검출하고 척수액을 검사하는 그 검사명이 뭐다? 요추천자라는 게 있죠. 자, 요추천자는 요추 부분에 어느 부분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서 척수액을 뽑습니까? 요추 몇 번?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래서 요추천자겠죠. 그럼 요추천자 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합니까? 새우등 자세로 하죠. 등을 구부려서 휘어지게 만들어서 척추뼈 3, 4번 사이 간격을 넓혀주겠죠. 그리고 하고 나서는 척수액이 바깥으로 빠지면 머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후에는 어떤 자세를 합니까? 똑바로 등이 바닥에 닿아야 되겠지. 앙와이. 그래서 두통을 막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요추천자이죠.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뇌 했으니까 뇌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언급을 해보면요. 뇌 중에서 가장 소중한 뇌는 어떤 뇌입니까? 대뇌가 되겠지. 가장 소중한 뇌죠. 왜? 여기도 보세요.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다 관여를 하는 게 어디다? 대뇌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막들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 어저께. 그죠? 그럼 이때 보호하는 막들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막. 자, 가장 바깥에서 대뇌를 보호하려고 있는 막. 이걸 무슨 막이에요? 뼈가 있다 그랬지. 두개골. 뼈가 보호하고 있죠. 그럼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면 바로 나타납니까? 아니, 바로 안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요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었다? 막이 또 있죠. 그죠? 요막. 그럼 요막은 무슨 막이라고 합니까? 질긴막이다. 그래서 경막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막이 뚫고 들어가면 대뇌가 나타납니까?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어떤 막이 안에 또 있다? 안에 막이 또 하나가 더 있죠. 그 막은 무슨 막이라고 합니까? 지주막이라고 하죠. 지주막. 그래서 지주막이 이렇게 안에 또 있는 거지. 이 막의 이름을 지주막이라고 하죠. 지주막.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주막 뚫고 들어가면 대뇌가 나타납니까? 아니요. 그 안에 흐르는 무색 투명한 물이 있다 그랬지. 자, 그 물이 여러분 요 안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뇌척수액이 되겠죠. 맞나요? 뇌척수액. 그래서 뇌척수액이 흐르는 부위가 어디냐 말하면 지주막의 아랫부분이다. 그래서 지주막 하강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뇌척수액이 끝나면 이 부분 마지막이 대뇌가 나타납니까? 아니요. 하나막이 사실 더 있는데요. 이때 막은 마지막 막이에요. 이 막이 아주 부드러운 막이다. 그래서 이 막의 이름을 연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연막을 뚫고 들어가면 대뇌가 나타납니까? 네. 이 막을 뚫고 들어가면 이 안에 비로소 뭐가 있다? 대뇌 껍질이 나타날 거예요. 대뇌 껍질이 이 안에 들어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결론. 자, 대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어떤 게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 있는 두개골, 그 다음에 또 경막, 그 다음에 또 지주막, 그리고 지주막 사이에 흐르는 물, 뇌척수액, 그리고 연막, 그리고 안에 대뇌가 나타나겠습니다. 되셨죠? 하나 적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뇌 말고 시험 문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있었다. 근데 그 환자가 수술 끝났는데 머리가 어지러워서 비틀비틀거린다. 이 사람 어느 뇌를 다친 것 같은가? 이 말 나올 수 있어. 비틀거린다. 평형에 관계하는 뇌가 어떤 뇌입니까? 소뇌야. 알아두셔요. 자, 소뇌 하면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평형의 관계를 한다는 거. 그래서 소뇌 적어두세요. 평형의 관계를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심박동을 조절해요. 그리고 또 호흡을 조절해요. 그리고 참고로 구토도 조절하고 딸꾹질도 조절해요. 그리고 이뇌는 호흡, 심박동에 관여하기 때문에 생명 유지와 관련이 있어서 별명이 뭐다? 숨을 쉬는 뇌다. 그래서 숨뇌라고 한다. 자, 이 뇌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연수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연수 하면은 호흡 조절, 심박동 조절, 구토 조절, 딸꾹질 조절, 숨을 쉬는 뇌, 숨뇌 하는 게 키워드가 돼요.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하는 센터는 뭐라고 할까요? 시상하부라고 하겠죠. 체온을 조절하는 센터 적어두셔야죠. 시상하부. 자, 여기에 맛이 가버린 게 뭐예요? 뜨거운 곳에 있다가 열사병 하는 거. 체온 조절 중추에 장애 하는 거 있었죠. 되셨습니까? 정리 잘 하십시오.